14번. 성민아 물은 게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11번. 11번부터 할게요. 11, 14라고 들었습니다. 쌤, 10번이요. 10번, 11번, 14번. 그럼 8번은 잘 건. 기조야. 네? 10번은 가장 보편적인 연속의 문제고, 문제너한테 요구한 건 1에서만 불연속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은 언제 불연속이라고? 쌤, 화면이 안 나와. 언제 불연속이야? 1에서? 근데 불연속인지 아닌지 몰라.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 네. 뒤에 있는 녀석이니까 언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 2에서? 근데 우리가 바라면 1에서만 불연속이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럼 2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2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x의 값 2에서 함수값, 수가 2 플러스 극한값, 찢어서 쌤. 아, 곱하는. 자. 아, 네. 이거 세 개가 똑같으면 2에서는 연속인 거죠. 네. 그럼 1에서만 불연속이겠네? 네. 제일 처음 2 대입했습니다. 2대, 네. 2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1 플러스 그 다음 2에서의 우극한, 우극한이면 똑같이 됐어요? 네. 2에서의 좌극한, 2 곱하기 네. 2 플러스 A 다음에 2 우리 이거 세 개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가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1 플러스 네. A가 아니 그러니까 A가 1 A가 1이든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객관식 보기에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반면에 1에서는 연속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야? 1에서 불연속이죠. 아 1에서는 불연속이었으면 좋겠다고? 네네. 그럼 1에서 불연속이려면 이번엔 같지 않아야 되겠네? 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은 네. 자극하고 귀찮아. 처음 1 대입한 함수값이 2 곱하기 1 플러스 1 대입한 함수값이 1 플러스예요? 네.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2고요. 네. 우극한의 값은 똑같아요? 자극한 거 읽어봅니다. 1 마이너스로 왔을 때 4 1 마이너스로 왔을 때 앞에 건 2야? 네. 뒤에 것도 2예요? 네. 근데 A라는 녀석의 값 1 돼버리면 그러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은 하면 안 돼요? 네. 답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으로 갔습니다. 성민아, 위치를 미분한 게 뭐야? 속도를 미분하면. 그럼 다네. 지금 문제가 지금 가속도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속도의 값이 주어져 있고 속도의 값을 V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속도의 값을 구해볼까요? 속도의 값을 뭐라고 할 수 있죠? T세제곱 마이너스 T 뭐라고요?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T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상수 마이너스 10의 값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12t죠. 맞아요? 자, t세제곱 마이너스 12t. 적분 상수의 값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속도의 값이 수직선이 움직이는데 빵보다 같을 때 가속도가 이거라고? C의 값이 뭔지를 모르겠네. t값 1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값이 알고 싶습니다. S1의 값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위치의 변화량인가? 그래서 S1의 값은 속도의 값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3까지 속도의 값이 지금 t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C의 값이 위치인가요? 아니 속도인가요? 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 1초에서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S2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의 값을 구할 때는 속력의 값을 적분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속력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절대값 씌운 건 속력이고요. 절대값 없는 건 속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두 개 더해서 빵이라고요? 그때 V4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V한테 4를 갖다 대입하면 64 빼기 48, 16 플러스 C가 요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C의 값의 최대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C의 값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 더해서 빵이라고? 앞에가 산수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숫자 대입하고 있습니다. 숫자 대입했더니 넌 누구니? 5분의 27. 아니, 80. 3 대입하면 4분의 81? 마이너스 54. 30. 거기서 1 대입한 거 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분의 80은 20? 마이너스 6 뺐더니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28 플러스 20입니다. 근데 부호가 반대라고요? 그럼 얘가 뭐 나온다는 얘기야? 더해서 빵 나온다고 하니까 28 마이너스 20가 나와 있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적분하려고 하는데 절대값 없애야 되잖아. 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절대값 어떻게 없애지? 범위에 따른 절대값을 부호를 쪼개야 되는데 C값을 모르잖아. 근데 C의 값은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네. 그럼 C가 최대가 되려면 C의 값은 되게 큰 양수면 되려나? 그렇죠. 근데 1 대입했을 때 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1 대입했을 때 음수. 1 대입했을 때 음수 3 대입 아니야? 3 대입하면 3 대입도 음수라고요? 네. 그럼 나의 바램은 이 값 전체가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속도의 값이 음수고 절대값 시온 녀석의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네. 그래야지 부호가 반대겠네. 내 말 이해하시나요?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밑줄 친 녀석의 값 음수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이거 범위는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속에 있는 게 지금 음수기 때문에 싹 다 음수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이 값이 제일 큰 값이 3을 갖다 대입한 27 마이너스 36. 27 빼기 36 좀 해봐. 마이너스 9야? 네. 10C 마이너스 9의 값조차도 음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일단 9보다는 C 마이너스 9의 값이 음수였으면 좋겠다고요. 음수요. 작아요. C의 값은 최소한 9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야지만 이 값이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항상 음수인 거죠?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C고요. 3 대입한 게 마이너스 9 플러스 C예요? 네. 그럼 9보다 작은 음수 맞아요? 규민이 왜 그래요? 아니 그럼 C가 9보다 작은 16 더하기 C가 20보다 작아도 아 그러네요. 문제 생기네요. 그러면 이건 최악인데 중간에 부호가 바뀌면 이건 최악인데 중간에 부호가 바뀌면 이건 돌발 변수인데 어떡하지 이거를? 반대로 9보다 큰. 그러네. C의 값이 9보다 커야지만 답이 최대값이 나오겠네. 근데 C가 9보다 커버리면은 이 값이 항상 양수고 근데 절대값 쉬운 녀석이니까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냥, 두 녀석의 적분한 값을 더해가지고 빵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잖아.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움직인 거리의 값은 항상 양수값인데 그런데 S1의 값이 마이너스 S2이기 때문에 S1 값은 음수여야 돼. 위치가 변화한 거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움직인 거리는 양수여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C가 위치의 변환과 거리가 부호가 반대다. 그럼 이거 항상 음수 나와야 되는데? 14보다 작다. 내가 착각했지? 네. 3참수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1과 3 사이에서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3참수의 값이 1과 3 사이에서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값이 음수란 얘기지? 네. 이 값이 음수란 얘기고 요 값은 1과 3 사이에서
양수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값이 있으면 나중에 절대값이어서 접으려고 했을 때는 절대값이 같을 수가 없잖아. 항상 음수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일단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바람은 얘가 9보다 지금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거든? 그래야지 밑줄 값은 항상 음수인 거죠. 항상 음수고 절대값이어서 이 값은 항상 양수인 거죠. 그래야지만 부호가 정확히 반대인 거죠. 이 값은 빵이 돼도 괜찮습니다. 9대입했을 땐 빵입니다. 3대입하고 9대입하면 빵입니다. 근데 더 이상 풀 필요 없이 딱 유일하게 지금 그럴 수 있는 건 9밖에 없거든, 제일 큰 값이.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고를 수 있는데 확인은 해봅시다. 지금 요 녀석의 값이 안에 게 음수값이니까 다 마이너스 달아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은 방금 전에 구했던 값의 부호가 반대라고요.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의값은 빵인가요? 그때 V 사의 값은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9를 갖다 대입해서 25가 답이네요. 왜냐면은 이 값이 항상 음수여야 되니까요. 이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지만 이 녀석의 값 항상 0보다 커갖고 정확히 이 녀석의 값은 부호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풀 적했던 몇 번이죠?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 문제는 로고 함수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의 질문이 있으면 보통은 기울기, 몇 대 몇이는 걸 보니까 내분점, 이런 거 구하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림을 우리가 손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 X축, Y축조차도 흔들려 버리잖아. 그런데 최대한 정교하게 그린다는 판단하라고 하는 것 같아. 원의 사이즈는 몰라요. 그런데 로고 함수하고 원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가 A, B 두 점입니다. 그때 교점의 X좌표, B점의 X좌표 값 1이라고 한다면 교점의 X좌표 1, 더 큰 녀석의 값 X2인데 X2의 값 1이라고? 근데 1 대입한 게 누구지? 로고 함수한테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은 Y좌표 2, 네. 1,2가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럼 1,2가 원 위에 있으려면 R제곱은 5인가요? 네. 그럼 지금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반지름 길이의 값이 루트 5짜리 원을 그린다면 판단하는 얘기네. 첫 번째 원은 반지름 길이의 값 루트 5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5였을 때 로고 함수 그리고 있습니다. 1,2라고 한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1,2라는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요? 요게 지금 B점입니다. 근데 로고 함수의 값이 정근선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의 값이 정근선이고요. 이걸 정근소로 하는데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빵 대입한 빵 맞아?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원점도 지나고 로고 함수의 값이 증가함수로서 1,2도 지나는 로고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점 좌표가 지금 x2가 1이었을 때 기억해서 물어본 거고요. x2의 값 1이었을 때 x1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지 큰지 묻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이 점에 대소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 큰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확인하지? 로고 함수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누구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네. 이거 어떻게 수정하지? 망했네. 네.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로고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살짝 옮겨져야 되겠네. 야, 이러면 원점 안 지나잖아. 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의 값이 원 위의 점이죠. 아니, 원 위의 점이 아니죠. 아니.
로그 함수에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x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원과에 만난 생기는 교점이지? 네. 저, 이 점 좌표가 살짝 더 왼쪽인 거 확실해요? 네. 네, 그래서 x1이라는 녀석의 값이 더 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참인가요? 네. 두 번째, 반지름의 값 2였을 때 이 값을 조사하고 얘기했습니다. 반지름 2였을 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반지름 2가 된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 2라고 한다면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점근사의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죠. 네. 로그 함수의 값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그렸으면 좋겠다. 자, 이런 로그 함수가 있는데 만나는 교점의 좌표 A점, B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B점 좌표를 모릅니다. 근데 반지름의 값이 정확히 2였을 때 기울기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원점에서의 기울기 조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점과 B점 사이의 기울기. 이게 x2분의 x1인가요? 네. 이게 2보다 큰지 물어봤는데 원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기울기 택도 없는데 너무 완만하게 그려버렸는데 그럼 점의 좌표 교점을 구할 수 있나? 아까는 1,1이라는 점인 거 알고 있잖아, B가. 네. 근데 지금은 점의 좌표를 몰라서 문제네. 야, 지나라고. 원점 지나. 자, 점점 옮겼습니다. A점 좌표 B점이 있습니다. 난 지금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기울기 값 2보다 큰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기울기 값이 4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유관상으로 봤을 때 이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5a 기울기가 더 값하는 거 맞죠? 네. 근데 대소관계를 4라고 하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만들라는 얘기잖아. 4하고 1을 만들려면 원 위에는 점의 좌표가 가지고 가라는 얘기인가? 기억에서 썼던 점들. 기억에서 썼던 점들 기울기? 근데 지금 반지름이 달라졌잖아. 아까는 반지름 루트였고 지금은 반지름 2잖아. 네. 음. 둘 다 로그 둘 다 로그 함수에 있는 점이니까 로그 함수에 있는 정수인 점을 사용할까? 1,2? 1,2라는 점을 찍었습니다. x의 값 1이었을 때는 여기가 1이고 1,2라는 점 반지름 2니까 여기 찍히나? 그럼 1,2라는 점 여기 찍히는데 아이씨 근데 로그 함수한테 1 대입하면 누구라고? 1,2에서 1,2를 지나했어야 되는 거야? 아이씨 어떡하지? 이 그림을 어디서부터 추정해야 돼? 다시 그려야 되겠네 그림을. 로그 함수를 잘못 그렸네. 지나는 점의 좌표를 대입한 다음에 로그 함수를 그릴걸?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미리 찍고 나서 연결할걸. 1 대입했을 때 2 나온다고요? 네. 그것도 지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2 나왔었나? 그럼 두 점을 지나면서 원점도 지나는 로그 함수였습니다. 로그 함수의 값이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난 교점은 여기가 지금 A점이죠?
여기가 지금 B점 접힌 것 같습니다. 아이씨, 애매하네, 애매해. 이게 유관상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 요구했던 기울기는 원점과 B점 사이의 기울기 물어봤죠? 네. 왜 휘니? 저 1,2 기울기보다 가파요. 네. 그럼 2보다 큰 거 맞아요? 네. 네. 여기는 이 원점과 B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보다 원점과 1,1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지금. 네. 두 번째, 지금 원점과 A점 사이의 기울기가 요건데 1, 그것보다 아래 있는 점이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가. 더 가파요. 기울기 4인 녀석의 값이 더 가팔라요? 네. 그래서 4보다 작습니다. 네. 모두 참입니다.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x1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알려드린다면은 A, B점을 연결한 선분의 내분점 좌표 x좌표가 양수인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1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그럼 x1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로그 함수한테 대입합시다. 로그 함수한테 마이너스 4분의 3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예요? 네. 이제 디귿을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반지름 그지 같네. 반지름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이게 원의 반지름인가요? 그럼 반지름 값이 못해 먹겠는데 이거? 16. 256? 네, 야, 250. 그러면 265? 265면 뭐라고 써야 돼? 265면은 256보다 큰 거니까 반지름이 4보다 살짝 큰 건가? 4분의 16점 몇이니까? 그럼 4보다 살짝 큰 게 반지름입니다. 4보다는 살짝 큰 녀석인데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라고 한 점의 좌표가 그지 같네. 한 대충 여기쯤이려나? 여기죠? 이 점 좌표가 A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입니다. 원 위의 점입니다. 그 다음 B점 좌표의 값이 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반지름의 값이 지금 4분의 루트 265였나요? 네. 근데 또 다른 로그 함수 원점을 지날 텐데 로그 함수가 또 만나는 교점 좌표 어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A, B 두 점을 1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누군지 물어봤나요? 그럼 내가 지금 B점 좌표의 값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B점 좌표의 값은 내가 누군지 현재 모르는데 B점 좌표의 값이 x2, y2인가요? 두 점 A점과 B점의 x좌표가 1대2 내분점 좌표가 누군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녀석과 x2의 값의 1대2 내분점 좌표를 찾는 중인가요? 문제가 1대1 내분점 좌표 양수인지 물어본 거죠? 1대1 내분점 값 구하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3분의 1 x2 마이너스 2분의 1? 이 값이 양수인지 여부가 궁금한 거죠? 그럼 x2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x2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지? x2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지? x1밖에 모르잖아. y2, y2, x2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를? 왜 이렇게 더럽게 어렵냐? 알고 있는 정보는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의 값은 16분의 265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한테 대입했을 때 y2의 값은 2 로그 2에 x2 플러스 x2 플러스 2? 1입니다. 뒤에 1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두 개 연립해가지고 x2 값을 구할 수가 없죠.
x2 값을 구할 수가 없는데 3분의 1 x2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양수인지를 뭘로 판단해? x2의 값이 2분의 3보다 큰지를 따지면 되는 거지. x2의 값이 2분의 3보다 크면은 양수인가요? 그래서 x2의 값이 2분의 3보다 큰지만 알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2분의 3을 대입해? 2분의 3 대입은 안 예쁜데? 아이씨, 안 예쁜데?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y값에? 아, 진짜 못해 먹겠다. 자, 2분의 3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x2한테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9? 4분의 9는 16분의 36. 16분의 36 이항했습니다. 맞아? 그럼 이 값은 229면은 누구의 제곱이야? 225보다 커? 225보다 크니까 16분의 15보다 살짝 큰 건, 아니, 그러니까 4분의 15? 4분의 15보다 살짝 큰 거야? 4분의 15보다 살짝 크고. 그런데 이건 원 위의 점이고 2분의 3, x, y2는 원 위의 점이고 로그 함수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로그 2에 2분의 5야? 네. 이건 또 뭔데? 이 값이 2점 몇? 2.5니까 2.5의 로그 값이면 아 이거 가늠할 수가 없잖아. 그럼 x2의 값이 x2의 교점이 x2의 값이 2분의 3이었을 때 대소관계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따지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따지려고 했던 건 뭘 따지려고 했냐면 이거의 대소관계를 따지려고 했어. 네. 그래서 x2를 갖다 대입했을 때 x2의 값을 지금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원한테 대입한 게 더 크고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로그 함수가 대입한 게 더 작으면 원한테 대입한 게 크고 로그 함수가 대입한 게 더 작으면 x2의 값은 2분의 3보다 더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대소관계를 따지려 했거든 선생님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문제는 대소관계 어떻게 따져 이거를 가능한가? 난 지금 이랬으면 좋겠거든 바람이 오른쪽이 대충 몇이라고? 4분의 15쯤 된다고? 네. 4분의 15면 대충 몇이야? 3점 몇?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할까? 2 곱하기 로고 마이너스 1? 이 값을 누군지 모르네. 그 2.5. 계산해버려? 로고 2의 값은 0.3010? 로고 5의 값은 0.6990?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네. 대소관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대충 몇이야? 2점 몇인가? 네, 2.5. 2.3 정도 되겠네. 네. 2.3에서 1 빼면 1.3. 1.3에 2배 했더니 2.5. 너무 큽니다. 이게 더 큰가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한 건 이걸 확인했습니다. 2분의 3을 갖다 대입했을 때 원한테 대입한 게 더 크고 로그 함수한테 대입한 게 더 작기 때문에 x2의 값은 교점의 x좌표의 값은 2분의 3보다 큰 걸 확인했나요? 그래서 양수인 거 확인했나요? 예. 그래서 세 번째 건 참인가요? 네. 다른 방법 해설지가 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7번 짱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 찾으세요. 7번 짱의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보다 큰 같으면 an 값이 n보다 큰 같으면 윗줄로 푸세요. an 값이 n보다 작으면 밑줄로 푸세요. 아랫줄로 푸세요. 근데 나라고 한 조건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한 조건이 이해가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10 이하의 어떤 숫자 10 이하의 어떤 숫자 중에는 am 값이 m 이상인 자연수이면서 n번 짱이랑 n 플러스 2번 짱이 똑같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몇 번 m이라는 숫자가 누군지는 몰라. m 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am 값은 m 이상인 거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m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너 누군데? 어떤 m이 1부터 10까지 중에서 도대체 누군데? 이게 궁금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일단 확인이 되는 거는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이라고 하는 세값은 m 이상이라고요? 그리고 am 값이랑 am 플러스 2가 똑같다고요? 이걸 만족하는 m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윗줄인가? 내가 am 플러스 1 값을 궁금하다면 am 값이 m 이상이기 때문에 윗줄이어서 m 마이너스 그런데 이 값이 어쩌라고? 무조건 음수인가? am 값은 m 이상이니까 m에서 2m보다 큰 같은 걸 뺐으니까 음수인가? m 플러스 1번 짱의 값이 음수값이면 m 플러스 2번 짱하고의 관계를 밝히라며 m 플러스 2번 짱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거 맞아요? 네. 음수기 때문에 양수인 m 플러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아랫줄이죠? 아랫줄한테 모든 n값 대신에 싹 다 m 플러스 1을 대입하는 중이죠? 네. m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근데 am 플러스 1의 값은 이거라면서요. 네. 대입했습니다. 그게 am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am 값이 누구라는 얘기야? 3분의 4m 플러스 3. 근데 이 값이 m 이상이라고? m 이상인 자연수라고? 일단 m 이상인 건 확실하지? 네. 3분의 4m은 m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자연수가 들어가는 m 값을 구하면 되겠네? 가능한 m 값이 누군데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3. 3의 배수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를 m한테 대입하면 절대 자연수가 안 나오죠. 압축했습니다. n값의 정체는 369입니다. m이라는 녀석의 값이 3이었을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m값이 3이었을 때는 7번째 항 보는 거죠. 세 번째 항의 값이 3 대입하면 5라고요? 그럼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은 누군데? 세 번째 항이 5 이상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나? 네 번째 항의 값은 3 대입되니 3-2am이었으니까 3-10에서 마이너스 7인가요? 음수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줄에다 대입해요? 다섯 번째 항이 알고 싶으니까 4 대입했습니다. 네 번째 항 플러스 12. 네 번째 항한테 12 더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의 값이 5 이상인 숫자네. 그럼 윗줄 여섯 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5 마이너스 10 일곱 번째만 구하면 되겠네요. 음수니까 일곱 번째는 아랫줄 아랫줄이니까 한 마이너스 5한테 6 대입한 18 13
이제 7번째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갔습니다. 안 보이기 시작했다. 자, 7번째 한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6번, M값이 6이었을 때 7번째 한 구하고 있습니다. 6이면 6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A6의 값은 누구라고요? 6 대입했더니. 다들 계산하셨나요? 근데 7번째 걸 알고 싶습니다. 6번째이 9 이상이기 때문에. 아, 9기 때문에 위에 거. 앞에 게 6? 6-18? 네, 또 하나 구했고요. 이제 마지막 녀석의 값은 M값이 9일 때입니다. M값이 9가 되면 9번째이 누군데요? 13? 13인데 방금 전에 우리는 뭐 알고 있었어? M값이 9가 되면 N번장이랑 M 플러스 2번장이 똑같아? 그러니 7번장이랑 9번장이 똑같아요? 잘못 얘기했다. M값이 9가 되면은 9번장, 11번장이 똑같은 건지 7번장이 똑같은 건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 거꾸로 7번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아이씨. 13인데 그 전에 있는 숫자가 누구였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윗줄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윗줄에서 무조건 음수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13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래쪽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은 8번째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11이란 얘기인가? 마이너스 11이 돼야지만 8대2반 24를 더해서 13이 나와요? 이제 7번장을 구할 건데 7번째는 음수가 나왔으니까 윗줄이겠네. 윗줄에서 나왔을 건데 마이너스 11이 나오려면은 지금 7 빼기 2의 7 그게 마이너스 11 그럼 2항 했더니 28, 9? 다 구했습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간 숫자가 다 7번장들입니다.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없어. 아래 것도 돼. 아래 거 뭐? A7 더하기 21이 11일 수도 있잖아. A7 더하기 A7 더하기 21이 11이면 A7 똑같이 해보죠. 아 밑에 줄에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나 윗줄만 확인한 거지? 여기서 넘어갈 때 윗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랫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네. 아랫줄에서는 A8의 값을 구할 때 A7 플러스 21로 구했을 건데 그 값이 마이너스 11 나오는 A7의 값은 30. 이것도 만족하는 거지. 네. 7보다 작은 거 맞죠? 네. 그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는 4개 값을 다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0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건 좀 괴롭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1.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번보다 앞에 있나요, 승현이? 저 20분. 20번,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쌤 죄송한데 혹시 13번 해주실 네, 13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네. 13번은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를 접올린 그래프가 GX입니다. 그런데 3차 함수를 접올렸을 때 알파고 베타에서 극대값을 가지고요. 알파, G알파라는 점하고 베타, G베타라는 점, 마이너스 2,0라는 점을 양끝 조라는 선분의 중점이었을 때 그때 A,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상상하라는 얘기네. 3차 함수의 값은 대충 이렇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녀석의 값을 접올렸을 때 극대점이 2개 발생한다고? 네. 그럼 어디서 접올렸으면 좋겠을까? 마이너스 2, 그 값 사이에. 빵, 마이너스 2, 빵. 아, 대충 이런데? 네. 그래서 접올렸습니다. 접올려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극대인 점의 좌표 여기가 지금 알파죠? 네. 극대인 점의 좌표 또 다른 점이 여기가
근데 문제에 요구하기를 중점이었으면 좋겠다고? 네.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연결했을 때 여기가 중점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딱 이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A, B의 값을 결정하세요. 아이씨, 그러면 요점 좌표는 원래 접올리기 전이었잖아. 그쵸. 이건 접올린 거고. 네. 도함수 값 구했습니다. 다음수 여기 x 플러스 x 2ax 플러스 14. 근데 이걸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네? 네. 그럼 근각에서 한계에서 두 분의 곱은 알고 있나요? 네. 4인 아, 4야? 네. 두 분의 합의 값도 알고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두 분의 값의 중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럼 알파라는 녀석과 베타라는 녀석의 중점이 알파라고? 이번에 마이너스 2. 그럼 연립하면 되겠네? 아. 그냥 대충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알파, 베타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그 값이 4라고 합니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의 값은 8이니까 이항했고요. 베타의 값은 근데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베타의 값은 4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베타가 4였을 때 알파의 값은 곱해서 4니까 1이라고요? 네. 알파, 베타 더해서 A의 값 마이너스 15야? 네. 이 B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B의 값은 뭘로 구해? 여기 길이가 1대2여야 돼? 네. 그럼 여기 길이도 1대2여야 돼? 그쵸. 그럼 1대2반 녀석과 4대2반 녀석 함수값이 절대값 1대2라고? 네. 그렇게 해서 B 구하는 건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 다음 또 풀어야기 몇 번인가요?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은 모든 항해값이 정수가 되는 등차술이 있습니다. 모든 항해 정수, 등차수열. 근데 첫 번째 값은 20보다 큽니다. 다섯 번장, 10번장 더해서 1이라고 얘기했고요. 7개의 항을 더해서 14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초항의 값도 몰라? 공차의 값도 몰라. 하지만 모든 항이 정수니까 초항과 공차의 값도 정수이려나? 느낌은 그런데 정수가 아니어도 초항과 공차의 값이 분수여도 모든 항이 정수가 나오게 할 수 있나? 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초항과 공차의 값은 다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더하기 4D하고 그럼 공차는 음수란 얘기네? 2라는 녀석은 40보다 큰 거잖아. 2가 40보다 커야 되는데 1-13D인가? 네. 얘가 4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3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9보다 작아요?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럼 공차의 값을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7번째 항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n값이 1부터 7까지 an값 구하는 중이고요. 여기에 140보다 작다는 조건 사용하려고 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7개. 요즘 뭐라고 시부렸어요? 너 혹시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 까먹었어요? 까먹었네. 불러봐요, 공식. 2분의 듣고 있습니다. 기조 얘기해봐요. 2a 1. 아.
멋진 새끼들 까먹을 게 따로 등차수 합다리를 까먹는다고요? 와, N-1T였어. 쩔어요. 씨, 훌륭해 아주 그냥. 첫 번째는 2배 했고요. 플러스 n-1d 썼습니다. 2로 약분했습니다. 7 플러스 21d인가요? 요게 140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초항은 20 이상이라고? 근데 공차의 값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만약에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4라면 이거 누구야? 네, 14. 84? 네, 이항해주면 224. 그럼 2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14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런 정수 A 값이 존재하나? A가 20 이상이니까 맞아요? 그런 정수의 값이 누가 있는데? 21, 21에서 31까지 있어. 31까지면 돼? 32면 안 돼? 32. 223, 224. 아, 그럼 안 되네. 오이씨, 뭐 이렇게 많아? 딱 하나만 구해야 되잖아, 우리. 딱 하나만 구해야 되는데, 아, 이 관계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요거 빼먹었다. 그러면은 D의 값이 마이너스 4면은 산수가 안 돼. 53? 53이면 A가 정수가 안 돼?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었네? 두 번째,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하고 있습니다. A의 값이 33이라고? A가 33이면은 검토해 봅시다. 140보다 작은지. 33 대입하면은 택도 없어? 아닌데? 될 것도 같은데? 33이면 누구냐고. 130. 그럼 140보다 작은 거 맞아? 되네? 공차가 마이너스 6이면 A가 정수. A가 마이너스 7이면 공차가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7 대입했더니 92? 92면 A의 값은? 12, 46. 그때 7A 플러스 21 D값 140보다 작아야 되는데 4배 해주면은 322? 근데 공차 마이너스 7 대입했더니 47. 빼주면은 140보다 큰일이 발생해? 네. 여기서부터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딱 하나밖에 없는 거네. 하나밖에 없었을 때 10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초항 알고 공차 알고 있습니다. 10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의 2배 n-1 곱하기 공차예요? 45를 뺐더니 21? 21이면은 105? 자, 그 다음에 풀어드릴게. 네, 21번으로 갔습니다. 작년에 고3 애들이 21번 풀어줬는데 다음에 또 풀 때도 또 질문하고 3번인가 질문하더니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하더라고. 근데 한 번만 정확히 들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라고 하는 선분이 지름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 C라는 원은 여기서 진하게 칠해지는 원 하나를 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이 C라는 원이고요. AP라는 길이하고 AQ라는 길이의 값은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AP와 AQ는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P를 2대1로 외분원점? AP를 2대1 외분점? 그러니까 여기 길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AQ라는 길이의 값을 2대1 외분점을 D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길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때 어쩌고저쩌고 넓이 점 세 점 A, B, C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도록 하는 A, B, C점 좌표를 지나는 원의 여기 그려진 새롭게 그려진 A, B, C를 지나는 원의 넓이 밑에는 원의 넓이 두 개를 S1, S2라고 한다면 이거였을 때 각의 크기는 BAP라는 각이 있다고요? BAP 여기 이 각이야? 네. 이 각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각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S1, S2의 값을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한 거야? 왜 저번에 반지름만 알았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R1의 제곱분의 R2의 제곱의 값이 64분의 91이라고 합니다. 난 지금 반지름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 진하게 칠해지는 원 말고 위에 원하고 아래 있는 원 두 원의 반지름이 알고 싶습니다. 반지름? 그럼 풀이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알파라는 각이라고 잡았고 우린 베타라는 각이라고 잡았잖아 지금. 근데 지금 보라색 선의 길이는 알아? 보라색 선의 길이 모르죠? 그런데 여기 직각 아니야? C라고 하는 원에 대해서 원주각이니까 직각인가요? 여기도 지금 C라는 원의 원주각 직각인가요? 네. 뭐야? 그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 여기 길이 똑같다며. 수선. 네. 그럼 여기 세 군데 길이는 똑같다는 얘기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 있는 길이의 값을 뭐라고 할까? K. K? 여기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파악이 가능한 거는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원에 대해서 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나요? 사인 알파를 마주보는 변이 K? 그게 두 번째 사인 베타를 마주보는 선의 길이가 뭐라고요? 그것도 K라고요? 밑에는 원에서 사인 법칙 적용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이 2R2인가요? 그럼 필요한 녀석의 값은 지금 R1분의 R2의 제곱의 값이 이거 있잖아. 그럼 R1분의 R2가 필요한 거네? R1분의 R2가 누군데?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인가? 적었어요. 쓸까? 헷갈린다. 2R1분의 2R2의 값이 사인 베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구나. 네. 번분수 계산했고 2도 약분했고 K도 약분했습니다. 이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라고요? 예. 그럼 어차피 제곱이었잖아. 네. 요게 64분의 근데 마지막에 뭘 구하래 문제가? 코사인. 알파라고 잡았어요 우리가? 난 코사인 제곱 알파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빼먹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뭐 하나 있지 않았어? 1대2 안 써먹었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가정해야 되겠네? 여기 길이 뭐라고 할 건데? t? 그럼 요만큼 길이의 값은? 그럼 코사인 값이 누군데? 문제가 구하라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자체가 k분의 t라고 잡을 수 있다고? 코사인 베타의 값은 누군데?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코사인 알파의 값이 필요한 거죠? k분의 t. 근데 이 값을 바꾸면 되겠네? 1 마이너스 이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좀 괴로울 예정이네요.
아이씨. 요 값을 k분의 t의 제곱이죠. 그 값을 x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이라고 해야 되나? x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럼 분모의 값이 누군데? 1 마이너스 4x. 분자의 값은 1과 마이너스 x. 대각선끼리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는지 검사 좀 해주세요. 맞아? 300x가 27? x의 값은 100분의 9에 대해서 분자 분모를 더하세요. 꼴랑 사인 법칙 하나 쓰는 거네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2번이라고요? 네. 22번은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 이건 시행착오를 꽤 많이 거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g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만 그리면 된다고요? 근데 함수 fx는 분석해 봤더니 x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인가요? 대칭축이 누군데요? 6분의 1은 양수야? 네. 근데 y축 왼쪽만 그려야 돼? 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추정되는 건 이 상태입니다. 원점 지나요? 2차 함수 원점 지나죠? 지금 현재 추정되는 건 여기까지 추정됩니다. 원점을 지나고 위로 올라옵니다. 대칭축의 값은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라고요. 0보다 왼쪽은 fx가 gx입니다. y축 왼쪽은 이게 gx입니다. 근데 문제가 오른쪽 녀석은 2차 함수를 적분해서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한테 2차 함수를 더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3차 함수입니다. 0보다 오른쪽은 3차 함수를 그리시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a도 미지수, x. 알파도 미지수. 미수가 두 개나 있는 상태에서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세요. 아, 이런 쌍. 못해. 이거 그리래. 여기다 그림 그리세요. 3차 함수의 일부분을 그리세요. 여기다가 y축 오른쪽에 3차 함수를 그리세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을 읽어야 되겠네. 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거 상수함수 아니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gx의 그림을 완성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점의 개수를 h라고 할 건데 기울기가 12 이상인 선이었을 때는 여기다 원점을 지나는 선 중에 기울기 값이 정확히 12인 선 또는 기울기 값이 12보다 더 가파른 선 그런 선을 그렸을 때는 교점은 맨날 하나만 나와야 돼. 12보다 작을 때 교점 개수는 몰라. 12 이상일 때는 기울기가 12 이상일 때는 교점이 무조건 하나여야 돼. 그러면 나는 여기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선의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0인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정확히 12가 되는 순간은 교점의 개수 몇 개야 지금 그림은 y축 왼쪽만 그렸지. x가 0보다 작은 쪽만 그려서 지금 쌤이 지금 접하는 선이라고 그랬어. 원점에 접하는 선이라고 그랬어. 자, 지금 보라색이랑 빨간색은 y축 왼쪽에서 교점 몇 개야? y축 왼쪽에서 연계. 연계지. 근데 요 새끼가 살짝만 더 가파라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한 두 개?
살짝 요게 접한다 그랬어. 두 개 아니에요?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 교점 몇 개일까요? 아, 한 개. 아, 저 빵이 사라져 있구나. 네, Y축은 비어져 있습니다. 네. 살짝만 더 가팔라져 버리면 교점 개수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근데 요게 아주 가까이 있을 때 교점 개수는 유한선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진 걸로 그렸습니다. 살짝만 밑으로 오면 교점은 Y축, Y축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2보다 커야지만 기울기가 12보다 크면은 여기 왼쪽에서 교점이 하나 있는 거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정확히 12가 됐을 때는 야, 여기는 지금 교점이 없는 거잖아. t 값이 10이었을 때는. t가 12보다 컸을 때만 지금 교점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 한 개씩. 근데 12보다 클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10이었을 때도 교점의 개수가 하나 있다며. 그게 뭔 개소리야. 쪽에서 y축의 오른쪽에서 한번 접해야 한다는 얘기구나. 3차 함수가. 그럼 3차 함수가 잘은 모르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3차 함수의 그림이 최고창 개수부터 따져볼까? 이 3차 함수의 값은 최고창 개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3. 최고창 개수 음수인 3차 함수를 그릴 예정이거든? 네. 그런데 나의 바램은 어딘가에 잘라갔다 갖다 붙일 거잖아. 잘라서 갖다 붙였을 때 그림이 이 빨간색이랑 나의 바램은 어느 부분에선가 이게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어. 접해야지만 정확히 t의 값이 10이었을 때는 y축 왼쪽에서는 교점이 없고 y축 오른쪽에서 교점이 한 개. 12보다 더 가파르면은 그럼 y축 왼쪽에서만 왼쪽에서 교점이 있고 오른쪽 교점이 없어. 근데 t의 값이 1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면. 두 개? 교점의 개수는 아, 두 네. 개씩 발생하겠네. 근데 오른쪽은 t의 값이 12보다 오른쪽에서는 교점이 한 개인 경우는 없나 봐. 아니 12 이상일 때만 교점의 개수가 하나이잖아. 그러니까 12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는 하나만 안 돼. 이 말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네. 12보다 t의 값이 12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는 한 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 뭔지 대충 눈치챘어. 기울기 12인 녀석과 접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눈치챘어. 그러면 요 3차 함수의 그림을 지금 찾아야 돼. 이제 3차 함수의 그림을. 미수가 두 개야. A, 알파. 그 3차 함수를 찾아야 돼. 요게 괴로워 이제. 상황은 파악해서 지금 3차 함수를 찾는 중에 미수가 두 개일 뿐이야 단지. A는 이미 알아. 이제 미수 하나, 두 개 아니야. 미수 하나야. A 누구야? A 니네 안다고. 니네 A 알아. 도함수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A야? 네.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누군데? 아, 12요. 원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12였으면 좋겠다고 했지 아까. 네. A는 12인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미수의 값은 이제 하나의 알파야. 오. 그러면 원래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인데 알파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 알파는 비밀이래. 근데 알파부터 x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필요해. 그럼 x를 적분해서 x를 대입한 거에 적분해서 알파 대입한 거 빼야 되겠지? 네. 적분했습니다. 그게 제일 낫겠다. 여기다 뒤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쓰기는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뒤에는 요 값을 어차피 숫자 c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의 제곱 3x 플러스 12x. 여기까지 추가하시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상수항 빼고 다 아는 거네? 네. 마이너스 플러스 x. 12x. 다 알아. 오. 근데 c를 모르잖아. 네. C 알아야지 3대입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C만 알면 되잖아. 우린 지금 C만 몰라. C를 어떻게 구하지?
자, 이 점이 뭐라고 이 점이? 접하는 접하는 점이 이 점의 기울기 누구라고? 12 그럼 기울기 10인 거 찾으면 되겠네. 도함수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x 12가 x는 플러스 x 마이너스 2 x가 2일 때 0 또는 2 네, 0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찾는 점은 0에서 접하는 거랑 지 않죠? 네, 2에서 접하는 진짜? 모르잖아. 네? 0에서 접하면 안 돼? 모르죠. 아니 0대에서 0이 아니 이거 연속이 맞느냐 이거? 연속이 아니라고 했어 문제가? 그건 그렇네요. 0도 되는구나. 안 된다는 보장. 연속이라는 아씨 애매하네.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네 지금. 느낌은 이지. 네.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C의 의미를 좀 부여해 볼까? C에다가 지금 빵디이 반값이 C야? 그렇죠. 빵디이 반값이 C인데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봤어.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점이 뭐야? 그 12보다 아니. 기울기 값이 12보다 컸을 때 네.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버려. 네. 현재 빨간색 선보다 더 가파르면은 Y축 왼쪽에서도 교점이 하나 생기지만 오른쪽. Y축 오른쪽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니까 12보다 컸을 때 교점이 한 개씩 다는데 모순이야. 네. 야, 그러면 C의 값이 양수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C의 값이 빵이어도 빵에도 안 되죠. C의 값이 만약에 빵이라고 한다면 3차 함수의 그림이 지금 이 부분을 일부러 그리는 거지.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지. 네. 빵에다 점을 찍고 내려갔다 올라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지? 해서 기울기가 12인 순간이 교점이 한 개가 안 되네. 네. 기울기가 12인 순간이 교점이 두 개 돼버리네. 그렇다면 C의 부호는 무조건 0보다 작고. 네, C의 부호는 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은 상황이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빵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0일 수는 없습니다. 네.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0인 게 확실합니다. 이 점 좌표는 2입니다. 근데 빨간색 선이 y는 12x야? 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누군데? 2, 24. 2 대입해서 C 24 그래 여기다 2 대입하면 24 넣으면 c를 구하면 되겠다. 2 대입했습니다. 4 더하기 24 26 볼 수 C 있어? 마이너스 2 그리고 C 마이너스 2 믿어도 돼? 맞을걸. C가 마이너스 2야. 네가 C-2가 24라며. 26 플러스 C가 나 지금 대입 안 했어. 26 플러스 C가 24니까 C가 마이너스 2. C 플러스 28이야? 저 닥치고 있습니다. C 플러스 28? 28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이 값이 24라고요? 네. C 마이너스 4. 이제 할 일은 괴롭다. 쉽네. 36 플러스예요? 네. 그래서 32? 네. 문제는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는 여러 단계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 미적분 중에 푼 것 중에 모르고 있으면 얘기하실래요? 27번 2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중심점 좌표가 n,3엔 원점을 지나는 원이 조그마한 원하고 만나 생긴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은 bn, OBN의 기울기 구하시고 OBN의 길이를 구하세요. bn점 좌표는
왜 AN과 BN은 왜 연결했냐, 이거? 그게 반지름 아니에요? 아닌가? 그게 왜 쓸데없이 왜 연결했는지 모르겠다, 문제에서. 왜 이러지? 자, 밑에 조그마한 원이 중심좌표 누구라고? 0,2고 반지름 2라고?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일단 이 중심점 좌표 n,3n이라고요? 네. 5n이라고 하는 선분의 기울기와 5n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생각도 어렵네. 대충 쉬워 보이는데. OBN의 기울기부터 구하려고요. 그렇다고 B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귀찮을 것 같지? 열방식 풀면 교점 좌표 구할 수 있긴 한데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도형의 성질을 사용해서 푼다면은 OBN은 두 원의 공통연이냐? 그쵸? 공통연이. 그럼 그냥 원에서 원 빼면 되겠네. OBN 직선의 방식이. 어. 아니 두 원의 공통의 방식이잖아 OBN이.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원의 방식 구하긴 해야 되겠다.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의 값은 4라고 하는 조그만 원. 네. 큰 원. x 마이너스 n의 제곱 y 마이너스 n 제곱 10n 제곱. 두 개 빼기만 하면 돼? 10n 제곱. 이렇게 뺄까? x제곱은 지워졌고 1은 x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6의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9n 제곱 4 마이너스 10n 제곱. n제곱 다 지워져? 아, 네. 아, 네. 오. 2로 약분하려고요. nx 더하기 3n 마이너스 2y 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인데 기울기는 쉽네. 근데 문제가 구하는 건 길이도 구하시라고요? 공통연의 길이? 공통연의 길이? 어? 대충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피타고라스도 풀어도 될 것 같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갈피 못 잡겠다. 대입해가지고 BN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서 점과점사의 길이를 구하든지 도형의 성질을 사용한다면 뭐가 편할까? 도형의 성질 피타고라스 정리?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러자. 자, 대입해서 풀면 빡치니까 원의 반지름 값은 2죠. 네. 원의 중심에서 공통형까지 직선 방식까지 거리 재을 수 있죠. 네. 그럼 현의 길이의 절반 길이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네.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0,2 네. 0,2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겠습니다. 루트 n 제곱 10n 제곱 10n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냥. 네. 분자의 값은 빵이 대입했더니 6n n값이 1보다는 n값 자연스러우겠지 문제가. 그런 말 했어? 자연수 n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그럼 이 값은 절대값 없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OBN의 값을 길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절반 길이 2배 하려고요. 절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절반 길이 값이 에 36에 40, 48, 10. AN과 BN 곱하라고?
곱한 거의 극한값? 네. 아까 an 값이 이거였나? 네. 무한 들어가요? 무한대로. 그럼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다. an의 극한값은 bn의 극한값 구하려고요. 최고 참교집이기 때문에 10분의 36, 루트 10. 5분의 18, 네. 5분의 2? 4 빼기 5분의 18이, 4 빼기 그렇죠. 그렇죠. 5분의 18이어서 5분의 2? 5분의 2. 맞아요? 네. 그럼 유리화했습니다. 15분. 2루트 10? 네. 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